재개발 한 방이면 노후가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덫이었고 그 덫은 제 인생을 삼켜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끝내 제가 잃고 얻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당신의 선택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한 방이면 노후가 끝난다던 그 말에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던 날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자식 집을 도와준다 했지만 저는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남을 무언가를 꿈꿨습니다. 그 순간 귀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재개발이었습니다. 중개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조합이 설립됐고 곧 철거가 확정이라 했습니다. 세입자 받지 말라고 공실로 두는 게 보상금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속으로는 쎄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작은 신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냐고, 괜히 퇴직금까지 몰빵했다가 어쩌려 하냐고.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는 안 온다고, 이미 보상금 시뮬레이션까지 나왔다고. 확신에 찬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히 적힌 종이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인생 2막을 새로 여는 듯 했습니다. 중개인은 축하한다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악수가 사실은 올감이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건물 앞에 서 있던 제 마음은 묘했습니다. 겉보기엔 낡고 허름해도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말에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어둡고 음습한 곳을 샀냐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사라질 거니까 지금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직 철거 소식도 없는데 벌써 건물을 샀냐고. 저는 우쭐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나는 남아서 보상받는다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영리한 투자자라 믿었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지고 건물 서류만 남아 있었지만 곧 돌아올 보상금을 떠올리면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기다림은 설렘이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씩 빠져나가도 곧 들어올 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거 소식은 아직 없었지만 매일 조합 홈페이지를 열며 안심했습니다. 내일은 다음 달은 반드시 소식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의 확신은 제 삶을 끌고 갈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손을 놓지 않고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에 잡힌 건 돈이 아니라 불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는 오직 곧이라는 말만이 제 귀를 지배했습니다. 소식이 없다는 건 곧 소식이 올 거라는 뜻이라 믿었습니다. 철거 공문이 뜨지 않아도 조합이 조용하면 오히려 더 준비 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달에 이자가 빠져나갔을 때도 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다 메워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웃음을 믿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늘은 아닐까, 이번 달은 아닐까 기대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건 회의 연기, 일정 검토, 내부 논의뿐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확정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이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보상받으면 이 정도 돈은 티도 안 난다고, 조금만 참자고.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저는 스스로를 더 크게 다독였습니다. 건물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길 바라지도 않았으니 빈 공간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무섭다고 했지만 저는 곧 헐릴 건물이니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조심스레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개발은 원래 오래 걸린다고, 조합 내부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안 좋은 말은 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고지라는 한 단어만 살아있었습니다. 친구가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건물 샀다더니 잘 굴러가냐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철거될 거라서 임대 안 받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상금이 크다고. 친구는 부럽다는 듯 웃었지만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첫 해가 끝나갈 무렵 통장은 예상보다 빨리 비어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하다며 차라리 세입자라도 받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입자 들이면 철거 절차가 늦어진다던 중개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시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떠난 것 같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곧 고지라는 말이 우리를 살릴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 해의 끝은 약속 없는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웃고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엉켜있던 그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해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조합의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철거라는 단어는 그림자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곧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희망은 갈수록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더 이상 웃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온다며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조만간 보상금이 나오면 모두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늘 그렇듯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행사와 협의 중이라거나 법적 절차가 늦어진다거나 곧 총회가 열릴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서류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고 낡은 간판은 비바람에 더 바래져 있었습니다. 벽돌 사이로 잡초가 솟아올라 건물을 조롱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제 속을 비웃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짐이 된 것 같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그러나 제 말은 점점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투자했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했다 했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고작 몇 명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잔액은 얇아졌고
이자는 여전히 무겁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줄이자고 말했지만 저는 듣는 척만 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조심스레 충고했습니다. 이쯤에서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그 말을 무시하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해가 지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거는 그림자처럼 멀리만 있었고 남은 건 빈 건물과 불안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신이 얽힌 채 저는 여전히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버티자며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이었지만 누군가는 울며 건물을 팔고 떠났고 누군가는 감당 못하고 파산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저뿐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건물 안은 더 황량해졌습니다. 낡은 문은 덜컥거렸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몰려들었습니다. 빈 방마다 곰팡이가 퍼지고 쥐가 다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이면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에게 금방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어들고 전기세와 수도세조차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체면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퇴직자라는 자존심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피했고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까지 버틴 게 헛수고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내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두꺼운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담당자는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흘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온 건 고개 숙인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건물 앞에 서 있으니 세상에서 나만 고립된 듯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아내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투자 동료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고 웃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누구도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고 술잔을 채워도 들어줄 귀는 사라졌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저는 더 강하게 곧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선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점점 멀어졌고 대화는 냉랭해졌습니다. 집안에 퍼진 침묵은 오래된 곰팡이처럼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홀로 버티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제 곧이라고, 정말 곧 끝날 거라고. 그 거짓 위로가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조차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버티자며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이었지만 누군가는 울며 건물을 팔고 떠났고 누군가는 감당 못하고 파산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저뿐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건물 안은 더 황량해졌습니다. 낡은 문은 덜컥거렸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몰려들었습니다. 빈 방마다 곰팡이가 퍼지고 쥐가 다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이면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에게 금방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어들고 전기세와 수도세조차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체면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퇴직자라는 자존심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피했고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까지 버틴 게 헛수고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내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두꺼운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담당자는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흘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온 건 고개 숙인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건물 앞에 서 있으니 세상에서 나만 고립된 듯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아내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투자 동료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고 웃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누구도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고 술잔을 채워도 들어줄 귀는 사라졌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저는 더 강하게 곧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선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점점 멀어졌고 대화는 냉랭해졌습니다. 집안에 퍼진 침묵은 오래된 곰팡이처럼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홀로 버티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제 곧이라고, 정말 곧 끝날 거라고. 그 거짓 위로가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조차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봉투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압류 예고라는 글자가 붉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지만 2번, 3번 읽어도 같은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며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이미 늦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곧 철거가 들어간다고 외쳤습니다. 조합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들이 조율 중이라거나 곧 총회가 열린다며 의미 없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대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발이 떨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제 귀에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말들이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그거 사기 아니냐라는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속을 리 없다고, 사기일 리 없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끝내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사기, 사기, 사기. 그 메아리가 제 자존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서류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은행 통지서, 대출 내역, 생활비 장부가 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정리하자고, 더 버티면 삶이 무너진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부럽다는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안쓰럽고 비웃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를 펴고 더 당당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숨이 막혔습니다. 이자 납부일은 다가오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짧아졌고 서로를 마주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압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기라는 의심이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고지라는 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기 환상이 마지막 숨구멍이었으니까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그날, 제 안에서도 무언가 깨졌습니다. 술 취한 행인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건물창이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이 건물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폐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눌려있던 돌덩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총회에서 방향이 정해질 거라는 허공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저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철거를 기다린다는 명분은 이미 의미를 잃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것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은 건 버려진 건물과 고개 숙인 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떼자고, 팔 수 있을 때 팔자고.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지금 물러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나 제 목소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 상환일이 달력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아내의 눈빛은 더 이상 기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잔에 기대어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도 바람을 막을 수도 없는 그 틈새는 마치 제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버티면 산다는 믿음은 이미 조각난 유리처럼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때 함께 투자했던 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립된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조차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반박했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착각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덫이었고 저는 그 덫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깨짐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꺼졌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는 많았지만 제게 내놓을 답은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늘 그렇듯 말했습니다. 조율 중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총회가 곧 열린다. 그 허공 같은 대답이 이제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라 했습니다. 철거 일정, 법원 판결문, 조합 총회의 기록이라도 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 중이라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끊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여전히 바람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에는 습기가 내려앉아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든 길 같다고,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버티겠다던 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제 건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위치도 애매하고 철거 계획조차 불확실하다 보니 죗값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헐값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건물인데 이제는 반 토막도 안 되는 값에 내놓으라니.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출구라는 걸. 아내는 제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긴 기다림은 허망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그 덫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건 단지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쓰라림을 감당하는 게 마지막 제 몫이었습니다. 건물을 팔던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은 참혹했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지막 도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팔린 게 다행이라고, 이제는 손 털고 새 출발하라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리 쓰라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꿈, 기대, 희망이 모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끝없는 기다림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게 생각보다 더 큰 해방처럼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눌리던 압박이 사라졌고 조합의 무책임한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얻은 건 교훈이라고. 기다림은 때로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떠나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왔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단순한 빛과 공기가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식을 느꼈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조합의 약속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지 못한 마음이었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재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통장은 여전히 얇지만 마음은 덜 무겁습니다. 기다림의 덫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지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는 것, 그것이 제 노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덫 같은 기다림에서 벗어난 순간
저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끝내 붙잡았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얻은 마지막 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